작년에 발리를 갔다 왔어요. 한 5일 정도 다녀왔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붓하고 짱구 두 군데에서 이제 주로 요가 센터만 다녔죠. 그곳에서 제가 확인했던 것이 아시탄가니까 아시탄가 요가, 그다음에 하타 요가, 그리고 인 요가. 이렇게 세 개로 정말 나눠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었거든요. 거의 모든 센터가 뭐 기본적으로 아시탄가 요가, 그다음에 비냐사 요가, 비냐사 플로우, 그다음에 하타 요가, 그거는 뭐 있죠. 그동안 있어 왔었죠. 근데 인 요가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예. 인 요가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양적 요가, 움직임이 많고 그다음에 몸을 약간 많이 쓰는 그런 요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런 어떤 인요가 같은 음적 수련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물론 이제 흐름을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가서 보니 인요가를 모든 센터에서 하고 있었고 그것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물론 줄 서서 막 그렇게 들어갈 정도까지 아주 인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인요가가 그 3등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요가에 대한 기대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살도 좀 빼고 싶고 근력도 좀 기르고 싶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왜 젊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막 하시다가, 실제로 인요가 창시자 자체가 폴 그렐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시탄가 요기였거든요. 아시탄가 요가에 굉장히 유명한 인기 많은 그런 요가 스님이었다가 이분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상해를 입고 그리고 본인이 피로해지고 그러면서 인요가 같은 이런 걸 창시했거든요. 미국인이 창시한 거예요, 인요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가 이제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문명의 끝으로 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다 보고, 그래서 사실 굉장한 과학자들이, 실증적인 과학자들이 결국은 종교로 귀향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간혹 듣죠. 그것처럼 이제 어떤 양적인 어떤 움직임의 끝판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돌아오는 게 의미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인요가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요가를 하시는 분들, 양요가와 함께 병행해요. 양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 많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갈수록 인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수련하셔서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해봤지만 들어는 봤고,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인요가가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3시간 동안 뭐 얼마나 많이 다 마스터 하시겠습니까? 그 욕심이죠. 근데 어쨌든 수련을 계속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수련에 약간 그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거나, 때로는 요게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너무 조금 이렇게 들떠 있고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요가를 통해서 조금 캄다운 시켜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수련에 또는 지도의 어떤 방식에 어떤 힌트가 되고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겨봅니다. 주제를 그 호흡과 이완을 위한 인요가라고 했는데, 사실 인요가 자체가 호흡과 이완을 위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완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고, 양요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인양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인, 양.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음양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태극이잖아요. 태극.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죠? 돌죠? 회전하죠? 태극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또 안에 인이 있고 양 안에 인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음과 양, 음과 양을 인양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YIN, 이따가 보실 거예요. IN이 인으로, IN이 아니라 YIN, 그게 음에 해당되는 인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인요가라고 하는 것이 음에 해당되는 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요가는 음의 요가다. 음의 요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타 요가 얘기할 때도 뭐 이다 핑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다 핑갈라 이다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다의 성질이 뭐죠? 달 같은 태양이 양이라고 한다면 이는 달이고,
그리고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내적이고 외향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화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거든요. 어느 쪽이 커지는 것 같으면 다시 이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계속 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대조적이죠. 양이죠. 인, 양. 대조적이고 공존해요. 아까 태극 문양처럼 공존해요. 하나만 있지 않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이 채워져요. 마치 제가 지금 왼쪽 팔을 제가 골절 당하고 저는 수술을 받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도와주죠. 그죠? 오른팔이 도와서 열일을 한 거예요. 네, 오른팔이 도와서. 그리고 왼쪽 팔이 회복이 돼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오른팔을 이제 조금씩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우리 몸은 어느 한쪽이 취약하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취약할 때 다른 반대쪽이 더 강해지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회복을 시키고 회복되는 만큼 이제 보완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마치 옆 사람과 내가 서로 돕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음과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계속 변해요. 고정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끊임없이 재균형되는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은 인과 양설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유용하지만 또 모든 철학은 미완성이다. 완벽한 건 없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인조직과 양조직. 우리 몸이 그러니까 성질도 그렇지만 우리 몸 자체도, 피지컬 바디 자체도 인의 조직이 있고 양의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잘라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인조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장 인조직에 들어간 인의 성질이 딱딱하고 뭉쳐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가장 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인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같으세요? 우리 몸에서. 뼈. 그렇죠. 뼈가 가장 인조직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가장 양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뭐 같아요? 혈액. 그렇죠. 혈액. 그다음에 근육도 바깥에 있는 근육. 이쪽이 피부, 이런 쪽이 가장 양조직이겠죠. 그러면 뼈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근육, 그다음에 인대, 관절 이런 것들이 뼈와 비교하면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렇죠. 뼈와 비교하면. 그죠. 뼈와 비교하면 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근육과 비교하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 삶이 우리의 이 샹키아 철학에서도 우리 프라크리티의 이 세상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누가 퍼펙트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이것에 비하면 요거는 요렇고 이것에 비하면 요건 요렇고 이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요것이 양이고 요것에 비하면 이것이 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눌 때 탄성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인조직이고 요런 것들은 양조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음조직은 변화 무쌍하지 않죠. 뼈가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뼈가 금방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죠. 뼈가 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아 교정이 우리 골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버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3년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철 이렇게 끼우고 고무줄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 나가죠. 때로는 이를 빼고 난 뒤에도 이렇게 당겨서 빈틈이 없게 하죠. 오버바이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송근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배열을 바꿔 나가죠.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됩니까? 수술해서? 아니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뼈를 어떻게 해서 바꾸는 그런 급한 수술도 있겠지만 치아 교정 같은 것들이 뼈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갑자기 확 힘을 줘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무밴드 그다음 철심 해가지고 살짝 해주는 걸로 해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죠. 그렇게 느리게 반응해요. 인조직은 굉장히 느리게 반응하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그래서 잉요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죠. 느리게 움직이겠죠. 그죠? 아시탄가 비냐사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맞춰서 쫙쫙 움직이잖아. 플로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움직이잖아. 들숨에 날숨에 들숨에 날숨에 하면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근육을 많이 쓰고. 그죠? 그리고 땀이 나나요? 아시탄가 비냐사 플로우 하다 보면 땀 나죠. 그 열 나나요? 열 나죠. 예. 그게 이제 양쪽 요가인 거죠. 근데 인요가처럼 음쪽 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캄다운,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약간 칠리한 느낌이 들고, 약간 더 고요해지고, 서늘해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가는 하타 요가도 머무르잖아요. 그죠? 머무르는 것이 인요가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타 요가, 빠스치모타나사나 하면서 하타 요가 방식으로 거기서 호흡을 계속 우짜이를 하건, 그러면서 계속 머물러요. 그 방식의 빠스치모타나사나와 인요가에는 제가 창시자가 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따가 원형 자세가 나올 건데 명칭 자체가 또 달라요. 빠스치모타나사나처럼 하는 그 자세를 캐러필러라고 하는 애벌레 자세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타요가 방식의 빠스치모타나사나와 모양은 거의 똑같지만 인요가의 캐러필러 자세는 방식이 다르죠. 방식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전해지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따가 경험을 몇 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모든 근육을 이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때로는 인요가를 레스토로티브 요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스토로티브 요가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완 휴식 요가, 레스토로티브 요가는 리스토어, 즉 재건시키는 요가거든요. 그래서 이완 휴식 요가라고 표현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상태를 다시 리스토어 시키는 요가를 레스토로티브 요가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뭘 쓰죠? 볼스터, 블럭, 이런 아이필로우, 그 다음에 뭐 담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굉장히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인요가보다도 훨씬 더 음적이에요. 훨씬 더 음적이에요. 훨씬 더 음적의 거의 끝판왕이 거의 레스토로티브 요가가 되는 건데 레스토로티브 요가의 목적은 이완과 휴식이 목적이에요. 재건시키는 거예요. 리스토어 시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잠재력이라 나의 원전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저러 요러저러한 이유로 긴장하고 피로해져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그거 재건시키는 것이 레스토로티브 요가예요. 그거는 완전히 널브러져 있고 아이필로우 이용해서 눈도 덮어주고 때로는 압박붕대로 머리를 감싸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필로우 같은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손바닥 위에 얹어주면 손이 이렇게 감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거나 그다음 담요로 또 다리를 감싼다거나 한 사람 레스토로티브 요가 하나 하는데 개인 지도를 받게 되면 저 하나를 위해서 도구가 무지무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딱 한 사람이 붙어서 저 하나만을 위해서 온갖 정말 머리 받쳐주고 공간 어깨 받쳐주고 이 수건으로 넣어주고 틈새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받쳐주거든요. 우리가 왜 누워있을 사바산 할 때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다 이렇게 수건으로 다 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지도자가 때로는 정말 한 2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레스토로티브 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완전하게 휴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요가는 레스토로티브 요가하고 달라요. 그거를 때로는 약간 좀 헷갈려 한다거나 그래서 인요가 하면 널브러져 누워있고 그냥 완전히 풀어 헤쳐져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럴 요소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인요가 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레스토로 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요가의 스펙트럼에서 좀 더 레스토로티브 요가적인 어떤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요가 안에서도 양적에 조금 가까운 것이 있겠죠. 그죠?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 레스토로티브 요가, 이완휴식 요가가 인요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요가도 그것에 가까운 인요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타겟을 가지고 타겟을 하는 부분을 이완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까지 이완해 버리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 헤쳐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하실 때 제가 조금 멘트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이완시켜 보세요. 그 부분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살짝 힘이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유심히 한번 들으시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요가와 양요가 이 개념을 놓게 보게 되면 인요가는 양요가는 이렇게 딱 구분지으면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빠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인요가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요. 실제적으로 물론 가장 인적인 조직이 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인요가를 통해서 뼈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뼈의 변화는 그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그건 뼈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정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뼈가 갑자기 인요가를 내가 6개월 했더니 뼈가 변했어. 이러기는 좀 쉽지가 않죠. 지금 더군다나 성장기에 무슨 뭐 10살 된 애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좀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빠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빠샤. 이것을 결합 조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 이따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근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인대,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쪽을 단련시켜줘요. 그거를 느리면서 왜냐하면 수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축되어져 있던 걸 약간 느려주면서 얘를 단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해서 그러고 난 뒤에 골절은 아닌데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인대가 손상됐으면 회복이 안 된대요.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손목, 발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이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때로는 발목 접질러서 계단을 잘못 헛디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인대 관절 쪽을 살짝 느리는 그런 자극을 해줬더라면 상해가 조금 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 발목 관절을 느려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쓰던 대로만 계속 썼지 안 쓰던 방향 움직여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에 그쪽에서 조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쓰는 방향으로만 계속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봐. 그러니까 요가 효과 얘기할 때 그 얘기하죠.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고 안 했던 자세를 해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 효과를 얘기할 때 하는데 특히나 인요가 같은 경우는 이 파샤라고 하는 결합 조직을 단련시켜서 우리가 차크라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차크라라고 하는 개념에 메이저 차크라 7개 얘기하죠. 메이저 차크라 그죠? 예. 맞습니까? 메이저 차크라를 7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습나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설마 여러분들이 차크라가 7개야. 7개 땡 그렇게 여기고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원디대 학우님들? 메이저를 7개로 보고 있는 거고 어떤 전통에서도 8개를 얘기하고 어떤 12개 때로는 서브 차크라 그래서 관절 쪽이 다 차크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그 저거잖아요. 나디가 교차하는 지점을 차크라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차크라 7개 뭐 때로는 빈두까지 가게 되면 8개 어떤 저쪽 12개 이렇게 막 하듯이 사실 차크라는 7개만 있다. 그거는 그냥 처음에 시험 볼 때 그래서 차크라 이름 외울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원디대 지나가셔서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막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차크라는 7개 그런 얘기는 그냥 가르칠 때만 초보자들한테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련에서 7개만 느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무릎 관절 이런 데 다 이게 다 차크라, 서브 차크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왜 나디도 있잖아. 나디도 그림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거 자유심히 보면 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서브 차크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디 그 그려져 있는 그게 인간 몸 바깥까지 나가잖아요. 그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밖에까지 나가면 그거는 뭐예요? 부야나 나디죠. 우리가 반짝불안 할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라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차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뿌라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뿌라나라고 하는 개념은 피지컬 바디에 한계지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트랄 바디 우리의 그 바깥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적 몸 그런 것까지 코우셜 바디까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뿌라나라고 하는 개념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파샤라고 하는 이 결합 조직을 단련시켜 주는 것이 일요가예요. 그러니까 얘를 단련시키고자 느려요. 좁혀져 있던 애를 꽉 근육을 빡빡 쓰다 보면 결합 조직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죠? 근육을 빡빡 쓰면서 막 단련시켰어요. 막 웨이트하고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막 뭐 식스팩 만들고 막 했어요. 그러면 결합 조직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디빌더 하신 사람들이 막 몸이 막 돌덩이 같아.
숨 쉬어도 배도 안 움직여. 막 초콜릿 복근 만들어가지고 막 안 움직여. 막 가분 입은 것 같아.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느려져. 파시아를 단련시키는 부분이 인요가 방식이고, 양요가는 근육과 혈액을 단련시켜요. 근육을 키우고 혈액이 이렇게 뭐 그걸 돌게끔 하는 것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식이 느리고 고정적이에요. 보통 3분에서 5분, 때로 길게는 20분까지도 유지해요. 그런데 20분까지 유지해 나가는 방식은 너무나 이제 길기 때문에 보통 한 1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선? 그 정도로 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리바운드라고 하는 기의 반동을 느끼는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느리고 고정적으로 간다. 그에 비해서 양요가는 리듬믹하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양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아시탄가 비냐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탄가 비냐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비해서 인요가는 이렇다. 긴 시간 유지하고 짧은 시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야 관절이 늘어나지잖아요. 그죠? 근육을 이렇게 조이고 있는데 관절이 늘어날 수가 없죠. 관절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죠. 여기 양요가는 안전하게 관절에 천천히 움직이고 느리게 가동 범위를 해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을 안전한 가동 범위를 움직일 수 있고, 양요가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런지 자세를 음쪽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이 런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요가는 스탠딩 자세로는 그 랭글랭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서 추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스탠딩 자세이긴 하지만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있지 않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자세가 인요가 아사나에서 가장 높은 자세예요. 그리고 대부분 닐링, 무릎 꿇고 있는 자세, 때로는 누워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죠. 아사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수련하고 머무르고 관절과 결합절 타겟으로 해요. 이게 차이는 아시겠죠? 인과 양. 요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가는 계속 한 얘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즉 인해 조직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한 요가예요. 얘네들 자극하기 위한 거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인요가가 아니라는 거, 그 개념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요가 한다 그러면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요가 니드라 할 때 요가 니드라 그러면 그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가 니드라와 니드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니드라는 잠이지만 요가 니드라는 요가적 잠이잖아요. 깨어있는 잠이에요. 근데 마치 요가 니드라를 니드라로 그냥 여겨버리는 것처럼 인요가를 레스토라티브 요가처럼 여긴다면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의 방식, 대중의 방식으로 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단히 특징적인 것이 전통 중의학, 차이니스, 트래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의 원리를 포함해서 폴 그릴리라고 하는 미국인이 기공도 하고, 그러니까 아시탄가 요가 하고 그러면서 기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교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거 막 가져가 가지고 막 MBSR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우리 또 역수입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워크샵 한번 온라인 들은데 그냥 저는 곡선도를 해봤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근데 그런 기공 자세를 미국인이 막 우리를 놓고 가르치는데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이 기공의 움직임을 미국인이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따라하니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물론 우리는 위아더 월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의 어떤 전통이 서구로 가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프로그래밍화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MBSR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경락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경락을 요가 자세를 하면서 트레이싱 하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 경락을 이렇게 마치 침, 그러니까 왜 한 방에 침 이렇게 경락에 해서 그 기능을 깨우는 것처럼 요가 자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몸에서도 약간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내 주의를 그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 요가 할 때 내 주의를 내 몸에다가 계속 두고 있는 것처럼 이 방식에서는 내 주의를 의도적으로
경락 파트에 이렇게 가져가서 이 선을 한번 느껴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마치 침을 맞는 것처럼 내 의식의 침을 거기다가 놓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뾰족한 침을 놓는 것은, 이게 니드를 놓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의식의 어떤 이렇게 침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꽂아 나가면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 전통 중의학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파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시아가 이제 요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겟을 담고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고 순환을 촉진시켜요. 이게 바로 인요가 방식입니다. 자, 이게 바로 파시아라고 표현하니까 결합 조직을 이렇게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 이렇게.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아까 수축시킨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육을 가운데로 모여 있죠. 수축시켰어요. 수축시키니까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고 결합 조직이 좁아지죠. 이게 바로 운동하는 거, 웨이트 하는 거, 웨이트 리프팅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근데 근육을 느리니까 어떻게 돼요? 뼈와 뼈 사이가 거리가 요만했던 애가 요만해지고, 그죠? 그러면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의 거리의 공간을 늘려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느리는 자세를 했는데, 어깨 관절을 느리는 걸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한 3분 계속 호흡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멀어져 있던 이 길어져 있던 결합 조직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요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거 한 중간쯤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네. 그럴 때 감각이 있겠죠. 달라지니까. 그죠? 힘 딱 줬는데 얘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리바운드라고 표현하는 기의 반동. 기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바운드. 그래서 요 자세를 느리는 자세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3분 정도 있어. 그러고 난데 이렇게 돌아와. 이게 풀 때. 그러니까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올까요? 천천히 돌아오겠죠. 천천히. 아주 느리게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움직여봐요. 팔을 이렇게 오른팔만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만 이렇게 꽉 한번 조여보세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꽉 한번 조여보세요. 예, 알통이 단단해질 정도로 이렇게 한번 꽉 조여보세요. 그러다가 주먹도 꽉 쥐어보시고 그러시다가 천천히 풀어보세요. 하고 풀어보면 천천히 펼치면 감각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감각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 추적하듯이 관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변화 과정을 봐. 근데 단지 힘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전기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해방감이 느껴진다거나 정서적인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 안에 파충류 있는 거 아세요? 내 안에 뱀 있다. 뱀 없으세요? 뱀 한 마리 안 키우세요? 꾼달리니 있잖아요. 꾼달리니 있죠. 꾼달리니 있죠. 꾼달리니 개념 안 믿으세요? 어쨌든 요가에서는 꾼달리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크라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죠. 그게 이제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두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 진화 과정을 놓게 보면 삼중뇌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중뇌. 우리 뇌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해보냐면 오른손을 엄지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으로 들어가게 주먹을 쥐고 손가락 4개로 뚜껑을 덮는 거죠.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게 지금 안에 엄지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 엄지손가락 있는 요거 엄지손가락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간뇌라고도 표현하고 파충류의 뇌. 우리 뇌가 삼중뇌 해서 파충류의 뇌가 이걸 생존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요요요요 손가락 4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덮었죠. 이렇게 덮었죠. 이게 바로 포유류의 뇌, 포유류. 포유류는 뭐예요? 네발짐승. 그죠?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애들처럼 뭐 감정이 있는, 느낌 감정이 있는 그 감정의 뇌란 말이에요. 이게 변연계라고 해요. 변연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어떤 네발짐승하고 다르게 뭐가 더 있냐? 심피질이라고. 그렇죠. 심피질. 이성의 뇌. 이성의 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왼손을 펼쳐서 오른손 위에다가 딱 이렇게 덮어. 그렇죠. 왼손을 이렇게 덮어. 그러면 그 왼손이 바로 심피질이라고 하는 인간의 뇌. 인간의 뇌는 3중으로 돼 있다요. 3중으로. 그래서 이 심피질의 뇌는 심피질 가장 바깥에 있는 거죠. 가장 바깥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성과 사고, 그걸 담당한 판단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리고 아까 맨 안에 있는 것이 뇌간이라고 하는 본능. 얘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 다음에 감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차크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은 아래쪽 차크라 생존, 물라다라, 수아디타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니푸라, 아나하타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돼? 아기야, 사스라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뇌과학을 공부하시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가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가 베이스에 두시고 그걸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요가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그게 그건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 뇌 얘기를 했지? 덮는 거 얘기 왜 했지? 내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다 길을 잃었네. 맞아요. 천천히요. 내 안에 뱀 있다. 그러면서 나온 거였죠. 예, 내 안에 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악어였을 때처럼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생존을 담당해.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속 번성하죠. 물라다라 수화잖아요. 그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그 파충류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라 해요. 자세를 취할 때도 그렇고 머무르고 있다가 3분 동안 머물렀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천천히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빠져나와 보세요 했는데 뻑 움직여 버렸어. 그게 아니라 파충류. 자,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몸을 이렇게 숙였는데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천천히. 마치 아픈 사람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야 그래야지 이렇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세를 풀고 난 뒤에 거기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파시아 이론은 아까 커넥티브 티슈,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라고 말씀드렸고 스폰지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높고 전기 전도율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여졌다가 이렇게 조여져 있던 애가 쭉 늘어났다가 쭉 늘어나고 난 뒤에 다시 풀고 나면 이렇게 돌아오잖아.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전기 전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신체 모든 부분에 발견된다. 이 파시아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들, 우리가 예를 들어 위, 뭐 장 이렇게 살 때 그 옆에 근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다 싸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과일, 귤 같은 거, 뭐 자몽 같은 거, 그런 과일 같은 거 보면 하나하나 물방울로 싸져 있잖아요. 이렇게. 땡글땡글 싸져 있잖아요. 그리고 땡글땡글 싸져 있는 것에 또 싸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싸져 있고 또 겉껍질 있잖아. 겉껍질 벗기면 어떻게 돼? 쫙 이렇게 벌어진 거 있잖아. 그럼 뭐 수분이 많이 가지고 있고 파시아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세포의 안쪽에 있는 파시아가 있고 바깥에 쪽에 있는 파시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합 조직이다, 큰 범위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이것을 이제 경락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어요. 기본 원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깨 관절을 하겠다 내지는 오늘 실습하려고 하는 어떤 경락선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지점, 어떤 지점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대략 좀 잡아요. 그 영역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 근육은 이완해요. 근육은 이완하고 타겟 영역의 근육을 이완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 긴장을 찾고 그 잔여 긴장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인해태도인 바로 멈춤을 개발하고 유지해. 거기서 머물러. 보통 한 3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호흡을 자각하고 마음챙김 훈련해요. 그리고 리바운드를 느껴요. 리바운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의 반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고 난 뒤에 돌아왔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리바운드를 느껴. 그리고 난 뒤에 반대 스트레칭. 앞으로 이렇게 쓰면
뒤쪽으로 하는 걸로 살짝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자, 관절 강화시키에 도움이 되는 원칙으로 이렇게 자, 자세를 할 때 첫 번째 적절한 힘을 동원해야 돼요. 아까 제가 레스토레이티브 요가처럼 다 풀어헤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적절한 힘이 내가 삼고 있는 힘 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힘을 완전히 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롤링 판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데 자, 잠깐 모양을 먼저 보죠.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조금 복잡해 보여요. 롤링 판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어가는 자세에서 한 다리를 옆으로 뻗고 지금 오른팔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왼팔을 이렇게 뒤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자세예요.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롤링 판다 자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기어가는 자세 먼저 해보세요. 기어가는 자세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기어가는 자세 먼저 기어가는 자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해볼게요. 기어가는 자세 한번 해보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기어가는 자세, 아기 자세 말고 기어가는 자세에서 자 거기서 자 오른팔을 왼손을 살짝만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왼손 살짝만 한 반뼘 정도만 살짝만 앞으로 가져가 보시고 오른팔을 왼손 밑에다가 쏙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왼손 밑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실 거고 이때 허벅지가 너무 뒤로나 너무 앞으로나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왼 다리를 오른손 쪽을 향해서 한번 뻗어보세요. 천천히 뻗어보세요. 왼 발을 오른손 쪽으로. 내 오른손 어디 있나요? 오른손 쪽으로. 오른손. 그렇죠. 넘어간다. 롤링 판다 돼버렸다. 이때 왼 발이 떨어지면 넘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잘 이렇게 균형을 잡고요. 예, 자 이렇게 왼 발을 오른손 쪽으로 한번 살짝 가져가 볼 때 이때 예, 왼발이 떨어지면 넘어가 버려죠. 예, 제가 괜히 이런 자세를 시켰나? 예, 여기서 자 오른쪽 어깨 관절을 이완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관절을 이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 쪽은 딱 잡고 있어야 되죠. 그죠? 다리 쪽은 딱 이렇게 힘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겟 잡고 있는 오른쪽 어깨 관절을 이렇게 잡아당겨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고 오른쪽 팔과 그리고 오른쪽 견갑골 쪽, 등 쪽 있죠, 어깨 쪽 그쪽은 이완하세요. 이완하는데 자, 왼 다리나 오른 다리 이쪽은 힘이 적당히 들어가져 있어야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괜찮으면 특히 왼발을 충분히 바닥에 굳건하게 딱 뿌리 내린다는 그런 느낌 가져보세요. 왼 발바닥이 쭉 내려가는 느낌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왼팔을 천장 쪽으로 가볍게 가져가시고 이때 몸통을 가볍게 열어주는 느낌 가져요. 어깨 관절을 너무 돌리지 않을 거예요. 어깨 관절 너무 돌리면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왼손을 천장을 향해서 가볍게 뻗었다가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살짝 더 가져보실 거고요. 왼 발바닥 떨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괜찮으시면 왼손 살짝 어깨를 회전하면서 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약간 오른쪽 옆구리 쪽에 내 왼손 등이 살짝 가지는 느낌을 가져보시고 옆구리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내 왼손이 오른쪽 옆구리. 자, 내 오른쪽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셔서 손등으로 살짝 받쳐준 느낌 갖는 거죠. 괜찮으시면 얼굴을 천장 쪽으로 살짝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만큼 왼쪽 어깨 쪽으로 살짝 돌려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흡 이어나갈 거고요. 오른쪽 어깨 관절을 이완해요. 오른쪽 어깨 관절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완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왼다리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하기에 불필요한 긴장은 할 필요가 없겠죠. 편안하게 적당한 힘을 특히 다리 쪽에 적당한 힘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요.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 오른쪽 어깨 관절의 늘어남,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 자세로부터 빠져나올 겁니다. 천천히. 아까 내 안에 파충류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죠. 내 안에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역순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오른팔을 천천히 꺼내고 그러면서 아기 자세로 잠시 머물러 볼 거예요. 아기 자세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자, 오른쪽 어깨, 내가 타겟으로 삼았던 오른쪽 어깨 관절에 잔여 감각, 그것을 리바운드라고 표현했죠. 기의 반동, 자, 그 감각을 느껴봅니다. 자, 변화를 계속 주시하세요. 내 팔은 앞으로 뻗는 것이 편하시면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그냥 발 옆으로 내리는 것이 편하다 하면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오른쪽 어깨 관절에 그 잔여 감각, 남아있는 감각을 느끼기 좋은 것으로 갑니다.